어서 빨리 한국에 대해서 말해봐. 여기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부러움의 눈빛을 한몸에 받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잠깐만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나라고 해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캐나다의 틱토커가 참기름과 쌀식초 등이 들어간 한국식 오이 샐러드를 만드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 아시죠? 이 영상은 2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오이가 불티나듯 팔려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저의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게 된 거랍니다. 저는 사실 약 6년 전에 한국에서 3년간 살다 온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한 금융사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되면서 엄마와 저도 아빠를 따라 한국에 가게 되었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아빠가 한국에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혼자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중학생이었고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역사책에서도 한국은 북한과 남한으로 이루어진 휴전국이라고 나와 있었고 동양인들의 생활권은 많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절대 한국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떼를 쓰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억지로 저를 데려가준 아빠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더 발전해서 시설이 더 좋아졌겠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요. 6년 전이었지만 어린 저의 눈에도 한국은 엄청났거든요. 한국에서의 저희가 살게 된 집은 서초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서초구 쪽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예체능 계열에 특화된 학교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사귈 수가 있었죠. 아빠는 주재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주 1회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카데미를 다니셨어요. 금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을 들으셨는데 저와 같이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었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식구는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길거리 음식을 잘 사 먹었는데 저에게 가장 맛있었던 건 바로 한국식 핫도그였어요. 미국에서는 핫도그라고 하면 길쭉 한 빵에 햄과 소시지를 넣고 약간의 야채와 소스가 뿌려진 걸 말하는데 한국식 핫도그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무꼬챙이에 소시지를 끼우고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을 입혀서 튀겨낸 음식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핫도그가 있긴 한데 옥수수 가루를 이용한 콘도그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형태의 핫도그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1970년대 한국은 저소득 국가였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육류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한국을 보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던 시절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아빠도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한국식 핫도그는 그 종류가 엄청 많았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서 쭉 늘어나는 치즈를 즐길 수 있는 치즈 핫도그였답니다. 바삭하게 튀겨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겉부분에 설탕을 뿌려주었는데 달콤한 설탕과 케찹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오래전 접해봤지만 친구들은 최근에서야 맛을 보았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한식의 열풍이 불면서 식사 메뉴뿐만 아니라 간식 종류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답니다. 핫도그는 뉴욕과 LA에서 유행하다가 이제는 주변 중소도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식 핫도그를 먹는 방송을 본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사 먹었다가 그 맛에 반해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핫도그 매장은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 살 때 엄마 아빠와 밤에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 그리워요. 밤에 돌아다닌다는 건 미국에서는 꿈도 못 꾸릴 일이죠. 저희 가족도 한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지 않게 놀랐거든요. 아빠의 직장 동료인 성훈 삼촌 가족과 저희 가족은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어울렸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밖에서 외식을 했었어요. 성훈 삼촌의 딸도 저와 나이가 같았는데 이름은 연서였어요. 연서는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꽤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연서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고 연서는 저에게서 영어를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었죠. 제가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요. 추석이라고 하는 한국의 명절이었어요. 연서는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에는 멀리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음식도 먹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 칠면조 구이가 메인 요리인데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양념을 하여 굽는데 으깬감자나 달콤한 고구마 퓨레 또는 크림베리로 만든 달콤한 소스와 같이 먹습니다. 지역마다 음식의 종류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큰 명절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뜻깊은 날이죠. 한국에 와서 처음 추석을 맞이한 날 모두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고 저희 식구는 조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보통 추석 명절은 3일에서 4일 정도의 연휴였는데 아무리 엄마 아빠와 같이 있어도 친구들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연휴 이틀째 되던 날 저녁에 연서 가족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연서 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음식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음식을 조금 들고 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와 저는 그 음식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뜰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의 양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종류가 10가지는 넘어 보였거든요. 한국은 명절 때 많은 음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 음식들 중에서는 송편이 있었는데 연서말로는 가족들과 직접 만든 떡이라고 했어요. 핑거푸드처럼 작은 모양의 송편은 겉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 윤기가 흘렀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쫀득거리는 떡 안에는 고소한 뭔가가 들어있었고 달콤한 맛이 나서 맛있었어요. 솔잎을 넣고 찌기 때문에 송편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했는데 솔잎향도 배어들고 음식이 변질되는 걸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산적꼬치전은 색깔도 예쁘고 꼬치에서 빼먹는 재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처음 먹어본 식혜는 저의 최애 음료가 될 정도로 완전 반해버렸어요. 솔직히 처음 식혜의 비주얼을 보았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연서 어머니가 병에 든 식혜를 살짝 흔들어서 밥알이 동동 떠있는 식혜를 주셨을 때 신기한 마음에 먹은 거였거든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음식을 넉넉하게 해서 자식들에게 싸주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나누어 먹는 문화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정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돼요. 저는 연서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했고 제가 이해 못하는 대사는 연서가 설명을 해주면서 한국어 실력이 쑥쑥 올랐어요.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봤는데 그때도 김지원 배우가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죠. 얼마 전 종영한 눈물의 여왕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입은 옷과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불티나듯 팔리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도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도 관심을 많이 받고요. 저희 엄마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식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어려 보이고 이뻤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 보면 한국 여자들의 피부가 정말 하얗고 투명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한국인들은 복받은 것 같아요. 연예인들 말고도 저의 한국 친구들도 피부가 진짜 좋거든요. 미국인들은 피부가 빨리 늙는 편인데 한국인은 동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은 훨씬 늙어 보이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서양의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미국에서는 항상 샐러드와 감자튀김, 그리고 고기 종류,
햄버거 등이 주식이었어요. 음식의 종류가 거기서 거기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급식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그게 맛없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왜냐면 어딜 가도 다 그렇게 먹고 그런 음식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들을 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식은 맛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한국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은 정말 최고로 맛있어요. 매일 메뉴가 바뀌고 금방 조리한 신선한 재료의 음식이죠.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는 급식의 퀄리티가 더 대단했어요. 놀라운 건 그 신선하고 질 좋은 급식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의 급식 사진들을 보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솔직히 한국에 3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 급식이 형편없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한국의 급식을 경험하고 나니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한동안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 먹어본 한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고기였어요. 항상 스테이크처럼 통째로 구운 고기만 먹다가 얇고 부드러운 고기는 처음 먹어본 것이었거든요. 부드러운 고기와 채소, 그리고 달콤하면서 짭짤한 간장 양념의 조화는 먹을 때마다 감탄을 한답니다. 특히 엄마가 한국에 와서 한우로 불고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한우는 몹시 비싸서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특별한 날 한우를 먹으러 식당에 가는 날은 정말 최고의 날이죠. 우리 식구는 마장동에 있는 한우 식당에 한 번씩 가는데 외국인 가족이라고 식당 사장님이 기억을 하시고 잘 챙겨주신답니다. 사장님께 한 번은 한우가 맛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우가 다른 소고기보다 단맛과 감칠맛을 좌우하는 성분이 높고 맛을 떨어뜨리는 신맛과 쓴맛이 덜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강원도의 횡성한우는 감칠맛이 나고 부드럽기로 유명한데 횡성의 겨울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고기의 체내지방 축적률이 높아서 맛있다고 하셨죠. 이 식당에서는 생강과 육사시미를 주시는데 저는 여길 처음 왔을 때 그걸 보고 기겁을 했었어요. 아니, 이걸 생으로 그냥 먹는다고? 미국에서는 고기를 생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아빠도 처음에는 생간을 보고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지금은 정말 잘 드신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생선회도 처음에는 못 먹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육고기도 그렇고 생선회도 그렇고 쌈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제가 너무 먹는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한국이라면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미국의 친구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있어요. 바로 한국의 빠른 배달과 택배 시스템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코로나로 밖을 거의 못 나가는 시기에 식재료를 엄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에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나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주문이 더 일반적인 거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나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주문을 훨씬 많이 해.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나가기 싫잖아. 어차피 다음날 배송이 되니까 나가서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효율적이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배송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 제가 말을 하자 친구들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뭐? 하루 만에 택배가 온다고? 너 우리가 한국에 안 가봤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란 말이야? 너의 말대로라면 진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맛있는 음식도 많지, 편리한 생활 환경이지, 재밌는 한국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지,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다들 한국을 동경하는 눈빛을 보내는데 진짜 한국에 가면 난리가 나겠다 싶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음식 배달 문화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너희들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치킨이 배달 오는 거 알아? 치킨뿐만 아니라 배달되는 음식의 종류가 엄청 많아. 요즘 유행하는 떡볶이도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많다니깐. 친구들은 떡볶이를 배달해준다는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가장 흔하고 다른 음식은 배달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작년에 저희 동네에도 한국 치킨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가끔 배달을 시켜 먹지만 그 가격이 엄청 비싸답니다. 배달비와 팁, 그리고 서비스와 세금을 모두 포함하면 치킨 한 마리에 거의 7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치킨은 중산층 이상이 돼야 먹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한답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한국식 치킨은 정말 맛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튀기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치킨은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 맛에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죠. 한국의 치킨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메뉴가 해마다 나오고 양념치킨도 종류가 많아서 결정장애가 오기도 한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치킨을 더 많이 먹고 왔어야 했는데 후회 막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워낙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 치킨만 먹을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음식도 굉장히 유행이 빠르게 변했는데 엄청 빠른 속도에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솔직히 한국은 모든 게 빠르기로 유명하죠. 핸드폰도 해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신제품의 기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그런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되고 나니 오히려 미국에서의 생활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한국에서는 AS 접수를 하면 하루 이틀 안에 수리기사님이 오시잖아요. 미국은 빠르면 한 달이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불편한 생활은 감수해야 하고요. 접수를 하는 과정도 한국은 핸드폰 앱이나 온라인으로 빠른 접수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의 서양 국가는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퍼지면서 그 인기가 대단한데 한국에 잠시 살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도 이렇게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내심 인싸가 된 것 같아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오늘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누구든 한국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 꿈은 미술을 전공해서 유명한 가수의 앨범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한국 가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을 자랑하기 바쁜 대학생이 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겐 일상적인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해 보인다니 직접 한국에 와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